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성윤 지검장 하면 참 제가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검장이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출세를 할 만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나 이 지휘체계와 명령체계가 중요한 조직이죠. 그리고 이런 식의 조직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충성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과 통제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의미의 충성심이라는 것은 존경심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 발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다, 저 윗사람이 나를 정말로 생각해주고 나를 아껴주는구나, 이런 식의 이제 존경심이 바탕이 됐었을 때 진정으로 충성심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이성윤 지검장이 제대로 된 지검장인가 의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지금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위해서 힘쓰고 있지가 않습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일각에서는 이런 식의 이성윤 지검장의 모습을 보고 네가 그러고도 검사냐, 이런 지금 울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검찰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력자를 위해서 힘쓴다라고 한다면 그 지검장이 있는 직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조직이 운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냐? 송인권 부장판사입니다. 송인권 부장판사가 누구냐? 바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일전에 이런 식의 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에 거액의 대북 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가 됐던 최종업 국정원 3차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그 판사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치적인 용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당시에 국정원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던 것이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거를 마치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뒷조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던 것이죠. 그런 식의 정치적 프레임에 대해서 송인권 부장판사가 실제로 실형까지 내렸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송인권 부장판사가 얼마나 조직이라는 체계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응당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 가지고 마치 그걸 뒷조사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바로 송인권 부장판사라고 한다면은 현재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그대로 송인권 부장판사는 실제로 검찰에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9일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판사를 향해서 소리 지른 검사, 역대급 정경심 재판, 이런 식의 지금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때의 판사가 바로 송인권 부장판사입니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굉장히 많은 검사들을 투입을 했었는데요. 총 9명의 검사를 투입을 했습니다. 자, 거기 이제 심지어 누구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고영곤 부장검사까지 들어가 있었는데요. 검사를 9명이나 투입을 하고 심지어는 부장검사까지 직접 공판에 나간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지금 정경심 교수의 그 재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그 공판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과 송인권 부장검사 사이에는 굉장히 치열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전 재판에서 검찰은 송 부장판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 기각에 대해서 10분 동안이나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공판 조서에 딱 8글자를 기록했습니다. 별 의견 없다고 진술, 요렇게 8글자로 기록해서 수사팀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단순하게 수사팀이 부글부글한다, 화가 난다,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의견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검찰의 의견 또한 마찬가지로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검찰이 10분 동안이나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 신청 기각에 대해서 10분 동안이나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판부는 조서에 그냥 뭐라고 적었다라는 것입니까? 별 의견 없다고 진술, 이렇게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의 그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 자체가 상당히 지금 편향되어 있다, 정경심 교수 쪽으로 상당히 편향되어 있다,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갈등이 있고 난 뒤에 재판에서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의 중립성과 조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추가로 PPT를 띄워가지고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송인권 부장판사가 검찰이 미리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검찰의 PPT 설명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허락하지 않았냐? 이유가 간단해요. 의견서 제출한 거를 다
다 읽어봤다. 그겁니다. 검찰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재판부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경심 교수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 지금 재판 자체가 중립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미리 의견서를 재판부에다가 제출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식의 의견서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PPT를 준비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 PPT에 대해 가지고 송인건 부장판사가 허락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송인건 부장판사가 왜 그거를 도대체 허락하지 않았냐 이거죠.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원칙, 구두변론주의라든지 공판중심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거에 우리가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판장에 나와가지고 검찰 쪽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막았다. 의견서를 내가 미리 읽어봤으니까 그거 추가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 누가 이거를 지금 이 재판을 공정한 재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검찰의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걸 막다 보니까 검찰 쪽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죠. 변호인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검찰을 한마디도 못하게 하시고 왜 검찰 의견을 듣지 않으시고 변호인은 실물 화상기까지 띄워 설명하게 합니까? 그랬더니만 송인건 부장판사가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앉으세요? 공문서에 대한 이의제기인데 재판부가 단 한마디도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랬더니만 또 앉으세요라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부부장 검사가 뭐라고 합니까? 저희에게도 진술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송인건 부장판사가 뭐라고 합니까?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허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또다시 반발을 하죠. 그랬더니만 송인건 부장판사가 마찬가지로 일단 좀 앉으세요.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검찰 쪽에서 일단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구두변론주의가 됐건 공판중심주의가 됐건 어떤 원칙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할지라도 공판 내에서 변호사 쪽의 의견뿐만 아니라 검찰 쪽의 의견 또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잘 양립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재판의 기본인 것인데 그냥 단순하게 서류로 의견을 통해 가지고 들었으니까 됐다.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검찰과 재판부가 갈등을 겪고 있는 와중에 지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찰 쪽이 아니라 재판부의 편을 들어준다면 우리가 이 지검장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누가 보든지 간에 이 지금 재판 자체가 마치 미리 결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미리 지금 선고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인데 이런 식의 재판부를 지검장이 옹호를 해준다, 편을 들어준다. 우리가 이 지검장을 검찰의 지검장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검찰 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쪽에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식의 지금 편을 들어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당사자가 바로 누구냐? 이성윤 지검장입니다. 자,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서 판사가 앉으라면 앉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자, 기사를 보니까 정경심 동현대 교수 사건의 법정에서 재판장과 썰전을 벌였던 검사들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 이렇게 나옵니다. 자, 놀랍게도 일단 아까 전에 그런 식으로 편향이 돼 있는 재판부에 대해서 항의를 했던 검사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지난 1월 한 시민단체가 해당 검사들을 법정 모욕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해서 형사 3부에 배당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고발건에 대해 담당 검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부장, 차검장 등의 동의를 거친 상태에서 각하 처분을 하겠다라고 이 지검장이 구두보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상식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법정 모욕죄가 되는 것 아니냐, 재판장이 앉으라고 하면 앉아야지 버티는 건 방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앉으라고 했는데 안 앉았다라고 해서 법정 모욕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 사람이 지금 지검장으로서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발언이죠. 담당 검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가 안 된다. 검사가 재판장에게 이의 제기한 것을 법정 모독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재차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검장은 다시 판단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무실 밖에서 일부 들렸다라는 전원까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검찰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은 검찰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권력자, 또 다른 어떤 임무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커지게 되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다음과 같이 항변을 했습니다. 수사 중인
지금의 사건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 주기가 어렵다라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의견 표명은 있었던 것일까요? 어찌됐든지 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이성윤 지검장의 반응이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퍼지고 있으면서 굉장한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검장을 향해서 누가 도대체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윤 지검장한테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지검장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검찰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